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보통 세계 경제 위기가 오면 침체 후 바로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미국 연준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풍부한 유동성 공급을 해왔고요. 악성 채권을 사들이며 금융권을 안정시켜왔죠.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며 투자를 활성시켜 경제가 돌도록 환경을 조성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에서 가격은 정상 수준을 넘어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하죠. 풍부한 유동성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는 바로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와 친환경 시대죠. 4차 산업혁명과 탄소 중립 어젠다를 통해 녹색 성장이 예견되기에 풍부한 유동성 공급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완전 반대입니다. 이미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경제는 아직까지 밑바닥이죠. 자영업에 계신 분들은 전례 없는 경기 위축에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견 기업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돈이 풀리고 주문이 늘지만 시장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공장 가동이 멈추는 곳이 많은 겁니다.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해 여러 경제 지표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결국 코로나 위기 탈출에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걱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겨울까지 경제 지표의 모습은 암울하기가 그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 역시 밝은 전망이 아니라고 독일 현지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 경제가 코로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독일 뉴스 전문 방송 NTV는 2021년 11월 28일 병목 현상이 중견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보도했는데요. 매체는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많은 부분을 독일이 회복하는 듯 했으나 많은 자원 부족 현상으로 인해 생산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결국 가격은 오르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불행한 것은 내년 역시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방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특히 병목 현상과 높이 치솟는 자재 가격이 독일의 중견기업들을 점점 더 압박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중견기업들의 주문량이 적은 것은 아닌데요. 오더는 많지만 중간재와 자연 부족으로 인해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방송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독일 DZ뱅크는 중견기업 65%가 주문받은 오더를 병목 현상으로 인해 제시간 내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28% 즉 4분의 1 이상이 부족한 중간재로 인해 들어오는 주문을 거절하고 있다고 인용 보도합니다. 그리고 이 공급망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독일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독일 기업뿐만이 아니죠. 세계 곳곳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말은 공급망 안전을 먼저 구축하는 곳이 코로나 기간 승자가 되고 포스트 코로나 제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방송이 관심을 갖는 대상은 바로 이렇게 중견기업인데요. 글로벌 대기업들은 어떻게든지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견기업들인 것이죠. 방송은 코로나의 가장 부정적인 영향은 바로 건실한 중견기업들에게 미치는 압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글로벌 대기업들이 차지해가고 있고 일부 부족한 부품으로 인해 생산 라인이 가동되지 못하자 중견기업들은 돈이 돌지 못하며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또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성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방송은 대략 16% 정도의 기업이 비용 증가로 인해 들어오는 주문을 거절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선박 물류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경제 사이클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돈과 정책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코로나를 위험한 팬데믹으로 간주하고 있는 한 공급망은 계속 불안정할 것이고 이에 따라 병목 현상은 곳곳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내년에도 전망이 좋지 않은 이유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바로 인플레이션이 경제를 압박할 것이고 경제가 원활히 순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살아있는 것이죠. 독일 유럽 경제일간지 한데스블라트는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보지 못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2021년 12월 3일 인플레이션 위험 목전에 있고 성장은 멈췄으며 코로나 위기는 지난 50년간 없었던
없었던 경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는 지난 70년대의 끔찍한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고 락다운, 병목 현상, 그리고 불안한 노동시장이 임금 인상을 견인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단은 비단 독일 언론뿐만이 아닙니다. 스위스 대표 언론사인 노이어 쭈리히 자이퉁은 역시 2021년 11월 5일 지금의 경제 상황은 1970년대 좋지 않았던 기업 스태그플레이션을 떠올리게 한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신문은 그 누구도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걱정을 한 적이 없었으나 현재 공업국가들은 최근 몇 달 사이 이 위험 앞에 직면해 있음을 바라보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껏 상상할 수 없다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죠. 에너지 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며 물류 캐파는 부족해지고 있고 공급망은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경기 회복을 느리게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매체는 또한 에너지 가격이 지난 몇 달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는 1970년대와 비교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70년대 오일 쇼크는 오일 가격의 상승으로 경제 자체가 멈추었지만 지금의 기름값은 최고점을 뚫은 것도 아니며 에너지 집약적인 경제 환경도 1970년대에 비해 완화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리는데 예전 같지 않다고도 전하고 있죠. 그러나 가격 상승으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걱정은 다른 곳에서 다른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공급망의 문제와 인력의 부족이라는 문제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정도이며 이제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높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부터 많은 건축 자재까지 공급 부족 현상이 코로나 락다운 후로 나타나고 있고 그 누구도 어느 정도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지 알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상승하는 비용을 상쇄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지트 생산, 즉 저스트 인 타임 방식의 적시 생산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적시 생산은 재고의 낭비, 과잉 생산의 낭비, 그리고 대기의 낭비를 줄이는 시스템인데요. 이제 이 공급 불안으로 이 방식이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공급망 대란은 바로 1970년을 떠오르게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와 있다는 건데요. 매체는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분은 스태그네이션, 침체라고 말하고 있죠. 신문은 침체 또는 약한 성장을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주 많다는 입장인데요. 바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화에 대한 우구심, 그리고 이와 함께 생성되는 생산기지 지역화, 기후변화,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등 줄줄이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로 촉발된 공급망 불안은 생산기지 지역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죠.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전 세계가 생산기지를 자국 내에 세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전략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유럽연합 역시 유럽 역내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죠. 또한 코로나로 인한 문제들은 코로나 가치사슬 시스템을 타고 한 지역의 문제가 세계 경제 문제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글로벌화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략적 부품과 중간재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는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이고 또한 수요는 줄게 될 것이라 예측이 되는데요. 즉 경제가 예전처럼 돌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스태그네이션에 가까워진다는 진단이 살아있는 겁니다. 결국 공급 대란은 계속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인식은 유럽중앙은행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고문위원이며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장인 로버트 홀츠만은 2022년 인플레이션이 2%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듯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한데스블라트는 2021년 12월 7일 그와 인터뷰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올라갈 수 있으며 유럽중앙은행은 채권 구입을 끝낼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코로나는 경제 성장에 있어 새로운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죠. 그는 내년이 인플레이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도 하고는 있긴 합니다. 2022년에는 최고점에 이를 것이고 에너지 가격은 더 이상 뛰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나타나는 병목 현상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식자재까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망 불안이 어디까지 경제의 발목을 잡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면서 통화 정책이 바뀐다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더욱더 까다로워지게 되겠고 저금리를 통해 연명해오던 좀비 기업들은 파산으로 내몰리게 되겠죠. 또한 투자 역시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경기 침체는 오랜 기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2022년 경제가 암울해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진 겁니다. 경제가 호경기를 넘어 과열한 상태에 들어가서 이자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침체 국면에서 이자율을 올린다는 것은 답이 정말 없는 것이죠. 결국 금융위기 때처럼 빠르게 그 위기를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는 이유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세계 경제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이죠. 결국 어쩌면 코로나가 이긴 겁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